지금 시점에서 사실 전기차를 사도 되는지 저는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솔직히 저는 자동차 정비하는 입장으로서는 제가 제 무덤 파는 격인데요. 솔직히 구입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차가 알고 싶다 이남생입니다. 네,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2035년까지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을 퇴출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며 구매자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완성차 업계에서도 전기 자동차에 대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미 아이오닉5를 사전 예약 받고 있고요. 기아자동차에서도 EV6라는 자동차를 새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네. 둘 다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물씬 나면서 많은 운전자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벌써 사전 예약자만 3만 5천 명 정도? 와,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네. 정말 역대급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전기차를 사도 되는지 저는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예. 전기 차량이 나온 지 벌써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래도 지금 충전 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기차를 보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충전 시설이 급격하게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 뒤로 어느 정도 정책이에요. 시내가 아닌 외곽 지역을 벗어나 버리면 충전 시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웬만해서는 찾을 수가 없고, 요즘에 나온 아파트들은 웬만해서는 충전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노후화된 아파트 시설에는 거의 대부분 충전 시설이 많이 없어요. 네. 전기차를 구입하시기 전에는 먼저 충전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안전성인데요. 네네네. 얼마 전에 코나 EV 차량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원인에 대해서 배터리 일부의 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확실하지 않다는 뜻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코나도 네. 현대차고, 네, 새로 나오는 아이오닉 5도 현대차고, 네. 네, 그리고 EV6는 기아차지만 결국 뭐 기아나 현대나 많은 부분 기술을 또 공유를 하는 패밀리 컴퍼니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코나는 불이 나는데 뭐 신차에서는 또 불이 안 난다는 장담을 할 수는 없겠죠. 예, 어차피 뭐 배터리는 같은 배터리 쓸 게 뻔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안정적인 부분이 약간 또 검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네. 전기차도 정비나 수리가 필요하겠죠?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뭐 자동차가 아닌 건 아니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엔진하고 미션 그 두 개 부위 빼고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리가 필요하거나 정비가 필요할 때 네. 이런 일반 카센터에서도 정비가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정비할 게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도 하체 정비라든가 타이어 뭐 이런 부분은 일반 정비소에서도 충분히 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한 부품들, 모터라든가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네. 일반 정비업소에서는 하는 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로 몰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리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네네. 전기차이기 때문에 또 부속 조달도 원활치 않고요. 그래서 뭐 수리 한번 맡기면 한두 달은 기본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셔가지고 전기차를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아니, 네.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적게 들어가는데요. 일단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 오일 교환 안 하셔도 되죠. 두 번째는 미션 오일이 없으니까 미션 오일 교환 안 하셔도 되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저희가 한 15만 킬로 뛴 전기차를 봤는데요. 라이닝이 거의 95%가 나와요. 그래요? 그것만 봤을 때는 전기차 라이닝은 한 100만 킬로 가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라이닝이 거의 뭐 영구적입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유지 관리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 소리들이 많잖아요. 모터가 나가면 1,500만 원이니 뭐 배터리가 나가면 2천만 원이니 네네네. 그냥 고장 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밑에가 낮아서 이제 부딪혀서
이제 고장이 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배터리도 조금 배제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전기차에 유지비가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네. 수리비 쪽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고요. 그보다 더 문제인 거는 처음에는 400km 했다가 2, 3년, 3, 4년 지나버리면 이제 키로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네. 200km, 300km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게 가장 우려가 되고요. 특히 겨울철에 뭐 고속도로를 주행한다든가 그렇게 돼버리면 뭐 200km 뭐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기차를 만약에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은 패밀리카용으로는 전기차가 아직까지 맞지 않다. 만약에 굳이 사야 될 것 같으면 정말 한번 충전에 한 800km 이상 달릴 수 있으면 네네. 그때쯤에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근데 나는 정말 이제 운행을 많이 하는데 시내 쪽으로만 많이 탄다. 특히 택배 하시거나 요즘은 택시들도 전기차가 많이 보이거든요. 아, 볼트 그래요? 택시라든가 니로 EV 택시 이런 차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시내 쪽을 많이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보기엔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 솔직히 저는 자동차 정비하는 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제가 제 무덤 파는 격인데요. 솔직히 스포터 EV라든가 봉고3 EV 같은 차량 같은 경우는 택배 종사 하시는 분들 정말 적극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면 택배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도 시동 끄고 여기서 네, 여기가 그렇죠, 그렇죠. 거의 짧게 운행하시는데 거의 시동을 계속 걸어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료비라든가 하는 거 계산해 보시면 충분히 타산이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사용하시려면 분명히 전기차가 효용성이 있고, 나는 이제 편의성, 안전성으로 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내연기관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차가 알고 싶다에서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면서 호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 내 차 관리나 정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